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듀 GTALF 전임 강사 헤더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강의를 통해서 또 새롭게 만나게 뵀는데요. 이름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GTALF 레벨 2 실전 모의고사 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실전 모의고사는 교재 구성이 총 6개의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존하고는 다르게 충분히 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볼 수 있다는 면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교재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교재이자 또 강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희가 목표가 레벨 2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처음 시작하시는 GTALF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강의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65점을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강의니만큼 여러분들의 본인의 실력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 강의를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GTALF 하게 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이렇게 나와서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언어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총 3개의 영역으로 저희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차례대로 보시는 것처럼 문법은 26문항. 네, 청취, listening이죠. 26문항이고요. 독해. 자, 독해에는 우리가 어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합쳐서 총 2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GTALF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청취에 있어서 살짝 부족함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문법 파트는 좀 자신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맞춰져 있는 이 GTALF 점수가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심으로써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GTALF라는 시험이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준비하기에 적합한 시험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평가 영역 보셨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GTALF라는 시험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토익보다 접근하기 쉽다. 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신다거나 공무원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토익 시험을 여러 차례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도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꼭 토익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타 인증 시험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사실은 이 GTALF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문법 영역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문법이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법 내용을 통달해서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주신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 점수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험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토익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굉장히 성적 확인이 좀 빠른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주 응시하면서 빠르게 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약간 좀 급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빠르게 점수를 내서 그다음에 빠르게 성적표가 나와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게는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시험 시간도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인증 시험보다는 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 봤었을 때 일단은 GTALF라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정말 대단하죠. 과락이 없는 시험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무원 시험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군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GTALF 점수가 32점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32점을 얻기 위해서 굳이 애써서 내가 자신이 없는 청취, 리스닝을 막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해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막 굉장히 심화 어휘를 외워주고 전체적으로 구문 훈련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약간 좀 빠르게 나는 속성으로 근데 내가 문법이 좀 자신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문법에서만 점수를 따가지고 그거로도 패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영역별 과락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후수를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고득점군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65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문법하고 독해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듣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반타작도 안 되는 점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점수를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른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 시험의 대체 활용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경찰 시험 같은 경우도 살짝 이제 좀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군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2점 맞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를 아예 다 포기하셔도 사실은 문법 그다음에 독해만으로도 충분히 딸 수 있는 점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 경찰, 그다음에 간부보생 같은 경우는 50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 주변에서도 이 5급, 7급, 특히 7급 공무원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익도 많이 보시지만 사실은 못지않게 이 GTLF 같은 경우도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단계가 아무래도 레벨 2, 65점 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강좌가 될 텐데요. 특별히 이제 보면 7급 공무원, 그다음에 5급 공무원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GTLF의 영역별 문항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이 펼쳐져 있는데 아까도 제가 살짝 지나가듯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이 문법이라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 9급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문법 전반적인 내용들을 열심히 1년 내내 준비를 하셔도 사실은 어떤 그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오면 그거를 못 따라갈 때도 종종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또 그 문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 번 듣는다고 딱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시간을 그다음에 노력을 투자하셔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어느 정도 문법을 좀 맞았다. 그다음 토익도 마찬가지죠. Structure Part도 좀 약간 범위가 GTLF보다는 좀 광범위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GTLF라는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요. 딱 요 정도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보시면요. 시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드리면 시제도 온갖 그 총 12시제가 총동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GTLF에서 유난히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특정 뭐 미래 진행 시제라던가 뭐 등등 해가지고 약간은 좀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는 봤었을 때 인트리킷한 부분이 있어요. 살짝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제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시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 주시면 정말로 척하면 척 정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같은 경우도요. 사실 가정법 종류가 좀 많죠, 사실은. 그래서 가정법 미래만 하더라도 거기 안에 크게 2개의 틀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가정법 과거, 혼합가정법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나오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다 이제 우리가 동일한 패턴에서 반복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문법 파트가 총 26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 26문항 중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조동사 슈드의 생략이 뭐 3차례 나온다던가 가정법 관련 문제가 무려 4문항을 차지하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제 강의를 가지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이 문법 파트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취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 청취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대로 Part 1부터 Part 4까지 우리가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화문, conversation이 이제 2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보통 우리가 설명문, 일종의 연설문 같은 그런 형식을 빌어서 talk들이 이제 2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해당 그 강좌 가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청취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시험들과는 다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청취 같은 경우, listening 같은 경우는요. 문항이 이 시험지에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으로 그 문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conversation이라든가 talk를 들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바로 풀어내셔야 되는 약간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65점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법 파트라던가 독해 파트를요, 조금 여러분들이 평상시 해왔던 것만큼만 좀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다가 이 청취 파트를 우리가 한 반절 정도, 50% 정도만 여러분들이 맞춰내신다. 이런 각오로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요. 65점 이상은 거뜬하게 여러분들이 맞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금 우리가 100%다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우리가 힘든 그런 도전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에는 노력을 한 만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파트가 역시 또 우리가 청취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잘 따라 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어떤 그런 잘 듣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믿고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패턴대로 그대로 거의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Part 1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인물의 일대기죠. 그래서 biography라고 하죠. 그래서 유명한 인물들, 사실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우리가 7문항을 풀어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5문항 정도는요, 우리가 독해 내용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고, 2문항은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어휘 잠깐 나왔었죠.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단어와 그 문맥 속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 2문항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art 1은 유명한 인물의 일대기, Part 2는 기사문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Part 3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백과사전식 서술입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식 서술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플라밍고라는 그 동물이 나왔다. 그럼 그 동물에 대해서 쫙 서술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문제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자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대왕 오징어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백과사전식으로 서술을 해주고 그거에 따른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Part 4는 이제 항상 서신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편집글 보면은 뭐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그게 표시가 되면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 서신을 전달하는 그 목적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문항에 대한 대답이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어휘력 빌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래도 독해가 정확한 독해가 좀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개별적으로 구문 훈련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독해를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구문들은 제가 또 분석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쫓아오시다가 보면은 좋은 어떤 독해력 상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GTLF 영역별 문항 분석까지 해서 GTLF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65점 그 이상을 맞는다라는 것이 조금은 요원해 보일 수가 있고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 GTLF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올리는 과정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은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한 내용들이 앞으로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부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힘차게 한번 우리가 GTLF 강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